자, 이제 3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2주차는요, 원래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프랜차이즈, 워낙 창업 실생활이랑 관련이 많은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더 짚어드렸고, 이제 지금부터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새로운 창업의 시대다. 네. 새로운 창업의 시대다. 보면, 요즘에 어떤 격변기죠. 창업의 아이템이 이제 인터넷 기반의 쇼핑몰,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소호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소호진흥협회에서도 제가 잠깐 일을 했었는데, 여하튼, 이런 소호 창업에 대해서 붐업이 일어난 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 넘었죠. 한마디로 1인이 혼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자본, 무노동은 아니다. 무자본, 무점포, 그리고 종업원이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이제 뭐라 그래요? 디지털 노마드라고도 표현 많이 하죠. 디지털 노마드. 그래서 놀러 가서 파라솔 밑에서 앉아서 키보드 띡띡 두드리면 돈이 들어오는 참 로망이죠. 로망.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 그러고, 예전에 보면 이런 홍콩 영화 처음에 시작할 때도 성룡이 많이 그랬죠. 어디 가서 혼자서 딱 외딴데 아주 조용하고 사람 없는 아주 천국 같은 곳에서 컴퓨터 하나 들고 가서 띡 누르면 돈이 우르르 들어오는, 제가 그게 너무 감명 깊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하튼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는지. 근데 이런 거는요, 결국은 뭐냐면 남의 손을 이용해야 됩니다. 남의 손. 아시겠죠? 1인 창조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거. 1인 창조 기업의 핵심 뭐예요? 원래 기업가도 마찬가지지만, 기업가들이 좀 이런 얘기하면 좀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공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이 나를 위해서 죽도록 돈을 벌게 만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세뇌를 시키든 이게 교주도 아니지만, 여하튼 남이 나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기업가예요. 1인 창조 기업의 핵심도 그거예요.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사람들이 또는 시스템이 또는 어떤 규칙이, 이런 것들이, 아니면 계약자가 나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창업을 하는 것, 이게 바로 1인 창조 기업이에요. 이게 바로 1인 창조 기업이에요. 아시겠죠?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이게 꼭 인터넷 기반 사업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넘어가네. 자, 제2국밥 성공 사례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프랜차이즈 사업도 많이 하다가 제가 정신을 차리고, 진짜 정신을 차린 거죠. 나쁜 짓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내 마음을 속이지 않고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갈 것인가. 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옛날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이게 내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내가 돈을 벌려니까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장 큰 게 이제 상권. 그렇죠. 상권이 다 200개 넘으면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그래도 또 오픈을 시켜야 되는 게 내 숙명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자니 한두 개 쳐보다가 안 돼서, 야, 그럼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옆에다 꽂자. 그게 더 못된 짓이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런 것도 있지. 또 어떤 상권에 가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무조건 하겠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내줬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망하는 꼴을 보고, 참 여러 가지 좀 내 마음이랑은 좀 안 맞는, 그게 다 내 탓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이게 계속하면은 천국엔 못 갈, 내가 종교를 믿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평생 동안 돈을 평생 동안 일군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조금이라도 모아놓던 돈을 예, 허비하는 어떻게 보면 인생을 허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뼈저른 경험을 쌓기 때문에 무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여하튼 제 생각에는 조금은 제 마음에도 미덥지 않고 미안한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창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것도 특히 누구한테? 삼성, LG, 또 국민은행 뭐 아니면 국방부 영관급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예, 회사 일밖에 모르시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 잘못해서 나오면 사기당하거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 기업에서 계약을 맺어서 제가 그분들을 창업 컨설팅을 해드리는 일을 했는데 주로 어떤 컨설팅을 했냐면 시니어 창업은 딴 거 없어요. 하지 마세요. 야. 섣불리 하지 마세요. 알지도 못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해도 내 돈 들이지 마라. 아시겠죠? 내 돈 들이지 마라. 세 번째로 뭐 했다? 돈을 들이든 뭘 하든 시작했으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패시브 인컴 사업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이거 쳐보세요 한번 이런 거. 패시브 인컴 사업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컨설팅을 막 하러 돌아다니고 강의하러 돌아다닐 때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제이를 만났어요. 제이는 저 북에서 그 한국으로 귀화한 그걸 세터민이라 그러다면서요. 세터민이 야 지금은 되게 많대요. 이때만 해도 세터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방송에도 많이 나온 분이라 방송인이라 이제 저도 이제 창업 이분도 원래 외식업에 조금은 조예가 있었고 아마 북에 있을 때도 이런 외식업체에 계시지 않았었나 생각이 돼요. 여튼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분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냉면집이었어. 누군지 알겠죠 그러면? 예, 무슨 냉면 이렇게 해서 냉면집도 하고 무슨 옥도 열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는데 저랑 비슷해요. 저랑 비슷해요. 우리나라의 법규라든가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이 체제가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고 살아왔던 분들이 새로운 그 체제에 적응을 하려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아무리 능력자라도.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 제도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한두 개는 말아먹었어. 예, 말아먹고 세 번째로 말아먹었던 게 뭐냐면 평양 단고기 개고기 보신탕 프랜차이즈 예, 그것까지도 하려고 했어요. 그게 있어요. 고양시에 처음에 한 개인가 두 개 열었었어요.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망해서 거기도 투자를 좀 많이 받아서 속된 말로 돈을 땡겼었는데 예,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마디로 좀 빌빌 뭐로 그 할 일이 좀 없으셨던 때예요. 그럴 때 저를 우연히 알게 되고 제가 이제 이분이 워낙 그 스토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또 이름도 좀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몇 번 이렇게 드렸거든요. 드리면서 이제 이분도 저한테 우리 강계에서 그때는 아마 대표님이었을 거야. 본부장이었다. 그때 박 본부장님은 도대체 저기 무슨 강의를 주로 하고 어떤 그 창업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시냐 이념이 어떻냐.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1인 창조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창업자는 뭐만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만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1인 창조 기업이 꼭 가져가야 되는 게 뭐예요? 고객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만? 대안만 있으면 돼요. 대안을 준비하는 게 바로 뭐다? 1인 창조 기업을 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스텝 1이에요. 아시겠죠? 스텝 1이 뭐예요?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문제, 누구라도 이거는 문제야. 야, 진짜 그거 해결해주면 난 무조건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 이거를 발견해내는 것만 해도 좋아요. 이게 뭐예요? 이 핵심 문제를 뭐라고 표현해? 이거를 진입색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런 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 이걸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이거는 유레카죠. 발견만 할 게 아니라 그 발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안까지 있으면 끝. 아시겠죠? 그럼 끝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그 사업을 남이 돌리게 만들어라. 아시겠죠? 이거만 끝나면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이에요. 사업하는 남의 손을 활용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어떻게 남의 손을 활용할 것인가? 이게 바로 1인 창조기업을 만드는 메커니즘이에요. 너무 재밌죠? 이러면 돈도 없고 또 뭐도 없어? 아, 이거 왜 안 넘어가냐? 돈도 없고 점포도 없고 사람도 고용하지 않아도 내가 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 뭐만 있으면 고객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만 준비했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이 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화를 위해서 일렬종대로 남의 손들을 세워놓으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섭외하거나.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더 해야 되느냐? 이제 좀 그만드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중에 창업을 했는데 뭐예요? 고향국밥이라는 걸 창업을 했는데, 이분이 프랜차이즈 계속 해왔기 때문에 또 프랜차이즈를 열었어. 그죠? 냉면 말아먹었지, 단고기 말아먹었지, 또 뭐 하나 말아먹었는데 3개 말아먹고 나서 욕을 했어요. 욕을 했습니다. 이거 대박 터졌어요. 이게 뭐냐면, 국밥집을 한번 오픈시키자 그랬어. 근데 자, 국밥집이라든가 이 외식업에 공통적으로 그 고객이 싫어하는 게 뭘까? 이때 중요한 건,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객과 국밥집 고객은 다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고객은 누구예요? 국밥을 먹는 사람들? 아닙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볼까요? 고객을 정확히 해야 돼요. 고객이 고객 같지 않은 고객들이 많습니다. 네이버의 고객은 누구예요? 우리 국민? 아닙니다. 광고주예요. 광고주만 돈 갖다 주잖아요. 프랜차이즈의 고객은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국밥 프랜차이즈의 고객은 국밥 먹는 사람이 아니라 국밥 프랜차이즈를 차릴 사람들이에요. 국밥 프랜차이즈를 차릴 사람들은 누구다? 예비창업자 중에서 외식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고객은 외식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자예요. 그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두려워하고 꺼리는 게 뭘까? 꺼리는 게. 이거를 해결해주면 프랜차이즈는 돈 버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럼 이제 사업 모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번 가볼게요. 3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외식 프랜차이즈의 고객 문제, 아니면 이걸 니즈나 원추라 그러죠. 니즈나 원추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죠? 예.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떨까? 이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 돈이 적게 너무 많이 들면 어떨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되겠죠. 그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이게 바로 사업 모델이에요. 시작했다가 망하면 어떨까?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망하면 책임질게요. 프랜차이즈.
이런 방법만 생각해내면 하시면 돼요. 프랜차이즈 본사.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망하면 책임지는 프랜차이즈. 또 어떻게 할까? 망하는 거 말고 망하는 걸 걱정해. 어떻게 할까? 예. 수익 보장제를 열어. 만약에 일정 부분 5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이 안 되면 내가 가맹비를 안 가져갈게요. 아니, 가맹비 돌려드릴게요. 가맹비를 돌려줬는데도 또 수익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계약을 접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거 내가 다 사줄게요. 본사가.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면 내가 망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내면 이것도 사업 모델인데, 이분은 찾아보니까 어떤 문제점을 발견했냐? 바로 이런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뭐? 주방관리. 그래. 외식업체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외식업체 대표들이 싫어하는 게 주방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래. 진짜예요. 뭐만 하려고 그래? 창업을 하면? 캐시어라든가 고객을 어서오세요 요건 하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달달달달은 뭐 안 하려고 그러더라니까. 희한해. 예. 요즘엔 모르겠어요. 셰프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방이요, 요즘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특히 셰프들. 예. 자기들이 대표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줄 알아. 셰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군인이었는데, 그분 대여인가 제대하신 분이에요. 그냥 군대에서는 막 밑에 막 사람들이 그냥 쫙 쫄병들이 쉽게 얘기하면 몇백 명 이렇게 관리를 하던 그런 어떤 장교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정년퇴직을 하신 거죠. 정년퇴직을 해서 나오셔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았어요. 이분이 하려는 게 수원에 살던 분이라 왕갈비, 원래 거기 상군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를 해? 창업을 하겠다고, 부업이랑 하겠다고, 그냥 연금만 받으면 되긴 되는데, 뭔가 사업을 해보시겠다고 거기서 뭐래요? 수원 왕갈비를 오픈합니다. 돈은 한 3억 정도 들였어요. 아주 큰 가든 같은 거 빌려가지고 월세 막 거의 그때 한 1,000만원 돈 냈어요. 여하튼 권리금도 내고 월세도 내는데, 그 자리를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는데 저한테 잘 꾸며줄 수 있는 창업 컨설팅을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던 게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방에서 갈비점이고, 그리고 갈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소스를 선생님이 만들 수 있게 잘 배워오시면, 제가 주방 기술은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것을 알려드렸거든요. 배우시고 주방에서 일을 계속 하신다고 약속하면 제가 오픈시켜 드리겠습니다 까지 얘기했어요. 저도 외식업에 대해서는 그때 많이 아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얘기한 게 그거예요. 알았어 그러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교육 중간쯤에 그러지 말고 이거 주방장을 잘 나한테 소개시켜주면 내가 거꾸로 그 주방장을 잘 가리켜서 무조건 내 관리를 한두 명 해본 것도 아니니까 내가 무조건 성공시킬 테니까 강 대표님 나만 믿고 제발 나보고 주방에 들어가는 소리 하지 마. 그때부터 제가 기분 나빴어. 솔직히 말하면 내 말을 안 듣잖아.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진짜 망해라. 그 농담이고. 근데 말을 들어야지. 왜 전문가 얘기를 안 들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러면 소스라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면 주방이 바뀌거나 그러면 소스 맛만 변하지 않으면, 갈비 소스 변하지 않으면 맛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주방장이 바뀌거나 그러면 문제가 커진다. 손님 떨어진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지 마라. 들어가서 그 주방 소스 그거는 배워줘라 라고 했는데, 또 그분은 그래. 알았어. 그리고 안 배워. 여하튼 우여곡절을 걷고 그 다음에 성대하게 창업을 했습니다. 수원 왕갈비. 자그마치 호텔 주방장급을 뽑고, 그 밑에 호텔 주방장들로부터 같이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같이 해서 팀이 돼가지고 주방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걔는 워낙 유명한 애라 홀에도 몇 명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창업을 시켜드렸어요. 완전히 세팅을 시켜드렸지.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관리만 하겠다 이거야.
그러고 한 2달인가 3달간에 엄청나게 내 기대와는 달리 잘 됐어요. 맛도 있고. 그 호텔 주방장에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잘 하니까 6개월 차 되던 때, 그 주방장이 대표를 부르더래요. 거꾸로. 아니, 대표님, 이렇게 해서 장사도 잘 되시는데, 저 월급 좀 올려달라고. 아니, 1년 계약했는데, 나 그렇지 않으면 갈 거라고, 딴 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막말로 얘기해서, 협박을 하더래요. 예. 아니, 장사 잘 되는데 이거 다 나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지금, 그때만 해도 꽤 받았어요. 그 당시, 한 20년 전인데, 거의 200, 300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제 기업은 꽤 많이 받았어요. 중소기업 웬만큼 중견급 정도의 월급을 받았어요. 아무리 주방장급이고, 평수가 크더라도.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해. 나한테 불알이 났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거 보세요. 주방 관리라도 했으면, 이런 얘기 안 듣잖아요. 내가 속으로 솔직히 그랬어. 이번에 좀 제대로 좀 배워라 하고. 근데 웬걸?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은 그 친구 도망갈 것 같으니까 무조건 잡으십시오. 예, 그래서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올렸어요. 그러니까 버티더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300에 들어온 사람을 한 20, 30% 더 월급을 준 거야. 6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1년이 됐잖아요. 또 달래. 또 올려달래. 예, 장사 잘 되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당시에. 뭐 거의 한 달에 한 1000, 2000씩 그냥 꼬박꼬박 돈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았죠. 그래서 이분은 입이 찢어졌어, 진짜. 대령 연관급 제대군인은. 그게 찢어지면서 조화를 했는데 또 올려달라는 거야. 어떻게 해요? 예, 그때 화를 냈나봐.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화를 냈나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갔지 뭐. 예. 나갔어요. 그것도 혼자 나가면 좀 좋아? 그 옆에 있는 부하 직원들 싹 몰고, 나갔어요. 나갔으니 어떻게, 뭐, 문 닫아야지 뭐, 그죠?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문 닫고 나한테 전화가 왔네. 빨리 팀 하나 고용 좀 해달라고. 내가 솔직히 그랬어. 막 뭐라 그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주방을 좀 배우시니까 왜 안 배우고, 그때만 또 불난집에 부채질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분 얘기 듣고 최대한 빨리 구해달라고 해서 구하는 중에 한 일주일도 안 됐어. 전화가 왔네? 주방장한테? 아니, 대표님한테? 뭐라고? 구했다고. 그것도 팀이 들어와서 나도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또. 나도 이제 구인 정보도 낼 줄 알고, 사람도 구할 줄 아니까 그래도 이제 강 대표님 고맙긴 한데 이제 도움 같은 거 요청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고마워? 그러더라고. 아, 다행이다 속으로. 그렇게 했는데 웬걸 또 3개월에 또 나갔나봐 얘들이. 네, 또 나갔나봐. 그렇게 한 2-3번을 그렇게 당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겠어요? 맛은 맨날 바뀌지, 문은 거의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씩 맨날 닫아놓고 한 일주일 동안 쉬지. 손님이 있겠어 없겠어? 있던 손님도 떨어지겠다. 예.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권리금을 처음에 1억 이상 주고 들어갔던 가게를 권리금 3천에 시설 다 포함시켜서 받고 그냥 한마디로 알그지가 돼서 나온 거야. 알그지가 돼서.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판 가게가 어떤지 한 4-5개월 후에 가봤더니 거기에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처음에 주방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대표였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 잡아먹은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일주일 만에 구했다 그랬잖아요. 그 구한다는 사람도 이 사람 그 주방장 지인이야. 그래서 야 저기 이제 사람 구할 테니까 너 들어갔다가 한 3개월 만에 있다가 또 데리고 나와. 한 2-3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가게 완전히 망가져요. 특히 이런 큰 가게들은 옛날에 그렇게 해서 대표가 전혀 모르는데 돈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 주방장들한테 먹힌 데가 몇 개 있어. 진짜. 그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주방 관리하기가 힘들거든. 그죠? 이걸 이제 발견한 거야. 누가?
외식 쪽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제이라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것만 해결하면 프랜차이즈는 그거잖아요. 결국은 나는 몰라요. 난 돈만 있으니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편하게 나 그 사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니즈에 딱 맞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뭐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뭐든지 해결이 된다 그러면 이것만 자나깨나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할까? 이거를 한 열흘만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핵심이라고, 핵심. 아시겠죠? 핵심. 핵심은 뭐다? 고객의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핵심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거를 밤낮 없이 생각을 하다가 유레카, 예,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인가요? 예, 하여튼 유명한 그 발명가도 어디서, 예, 수영장에서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 해결을 생각해내고 빤스도 안 입고 뛰어나가면서 유레카라고 외쳤대잖아요. 그죠? 똑같아. 이 친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가 테레비를 보다가 발견한 게 뭐다? 이거야. 레토르트팩. 이거면 해결되겠다. 어떻게? 국밥을 어떻게 한다? 그렇죠. 공장 같은 데서 팔팔 24시간 동안 끓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레토르트 팩에다 포장을 해서 이렇게 삼계탕이나 이렇게 포장을 해서 어떻게 해? 그거를 가맹점에 납품하자. 그러면 국밥집이라고는 하지만 가맹점은 가마솥도 없어도 되고, 그죠? 불판도 그렇게 크게 없어도 되고, 뭐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그 레토르트 팩 냉장 냉동시킬 뭐만 있으면 돼? 냉동 냉장고만 있으면 돼. 그죠? 예. 그렇게 아이디어가 딱 나오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지.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했던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가맹점에는 식기세척기 그리고 뭐야? 중탕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다라이. 그 왜 필요하냐? 너무 팔팔 끓여서 주면 회전율이 낮아지니까 회전율을 높여주기 위해서 냉장고에서 냉동된 거 꺼내가지고 중탕된 물에 넣어가지고 2, 3분 지나면 뜨끈뜨끈해지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그냥 가위로 잘라서 국물 버가지고 내주는 거야. 간단하게. 그래서 이 집에는 가지고 있는 게 딱 두 가지야. 식기세척기, 냉장냉동고, 그리고 끓는 물 끓이는 큰 다라이. 이거밖에 없어. 예.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한 손으로도 가능해. 주문 들어왔습니다. 예. 육개장? 알았어. 육개장 레토르트팩 하나 꺼내고 냉동고에서 그 다음 어디다가 끓는 물에 퐁당 시간 3분 건져내서 잘라서 그릇에 담아서 내주면 돼. 한 손으로도 해. 이게 컨셉이야. 주방장 일할 거 없습니다. 조리 못해도 됩니다. 100% 다 본사에서 해서 갖다 주니까 냉장 냉동고에 저장했다가 뭐만 하면 된다? 빼서 뭐만 한다? 예, 갖다 주면 되고 그것도 너무 팔팔 끓이면 안 돼요. 예, 중탕을 해서 약간 먹기 좋게만 만들어 놓으면 빨리빨리 먹고 후루룩 툭쭉 나가고 회전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한 칸짜리 가게에서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 컨셉으로 간 거야. 이 컨셉으로. 잘 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예. 가맹점 1년 만에 100개 넘게 찍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빚만 있던 분이었는데, 빚이다 그러면 어려웠던 분이었는데, 예.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빌딩도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를 하면서 조금은 더 큰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남의 손을 이용했습니다. 100% 남의 손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프랜차이즈 100개까지 낼 동안 사무실 하나에 있었어요. 여직원 하나. 좀 과하게 얘기하면. 완전 사기꾼 집단 같죠. 이게 바로 1인 창조기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분께서 체인 본사를 어떻게 돈 한 푼 없이 만들었는지, 이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도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약간 코가 맹맹하지만 강의는 힘있게 잘하고 있죠? 예.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한답니다. 기분이 좋아서. 예. 여하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13주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 뵙게 되길 기원하면서 12주차 1인 창조 기업, 기업가 정신 과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